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기권과 지구 기온 단원의 마지막 차시인 점점 더워지는 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60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지구 복사평형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구온난화라는 키워드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는요,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북극곰이 한쪽 발로만 서 있어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쵸? 우리 기온이 오르면서 빙하가 많이 녹기 때문에 이 북극곰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 있는 곳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서 있을 곳이 없어요. 자,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평균 기온도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에 작년보다 더 더웠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매해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효과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 온실효과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마냥 나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온실효과는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효과고요. 대기가 있는 천체에서는 뭐든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기가 지표로 재방출하는 복사에너지 때문에 천체의 평균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온실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기가 있으면 온실효과 발생하고요.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 이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온실효과가 극대화가 되면, 굉장히 심해지면 그때는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온실효과가 심해지면 기온이 너무 많이 높아지겠죠? 기온이 너무 많이 높아져도 분명히 인간 그리고 지구의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금성 알고 계시죠? 금성은요, 대기가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뭐였습니까? 온실기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온실기체가 많으면 당연히 뭐가 많이 발생할까요? 온실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금성은 실제로 온도가 굉장히 높고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쪽 그림, 대기가 있을 때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얘가 지금 비닐하우스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로부터 들어올 거예요. 자, 이 수치를 우리가 10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를 그냥 100이라고 정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여기 하얀 색깔이 지구 대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대기와 지표에서 우주로 반사되는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바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빛이 반사되듯이 이 복사 에너지도 튕겨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퍼센트가 대략 30%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기에서 한번 튕기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기를 잘 뚫고 들어왔어. 그런데 다시 지표에서 튕겨서 반사되는 에너지의 양이 30%다. 자, 그러면 전체 에너지가 100이고 반사되는 게 30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얼마가? 70%는 지구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70%는 흡수가 일어나는데 이때 흡수되는 영역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100% 이 70%가 다 흡수되는 지표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50% 정도는 땅으로 그리고 20% 정도는 대기로 흡수된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하면 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에너지 100% 중에서 70%는 지구로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다시 우주로 방출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지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한다 그랬어요. 그 방출하는 에너지를 뭐라 그러죠?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구가 흡수한 에너지가 70%예요, 지금. 자, 그럼 방출해야 되는 에너지 얼마여야 될까요? 그쵸? 전체의 70%를 다시 방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70% 방출. 만약에 70%를 흡수했는데 60%만 방출해요. 그러면 10%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지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디에 쓰느냐? 지구의 온도를 더 높이는 데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구는 현재 무슨 상태를 이루고 있죠?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말은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70%를 어떻게 방출하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출하는데요. 이때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대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슨 효과가 만들어지죠? 그쵸? 온실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출하는 녀석의 대부분은 다시 누가 흡수해요? 대기가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기를 통과하고 일부만 우주로 먼저 방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기는요,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자, 대기에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어떻게 하나요? 다시 지구로 보내줍니다. 너 아직 나가면 안 돼. 다시 지표로 가 해서 지표로 방출을 시켜주고요. 또 지표로만 방출시키는 게 아니라 우주 바깥으로도 방출을 시켜줍니다. 자, 그래서 대기에 흡수된 에너지는 지표로도 방출되고 우주로도 방출한다. 그런데 이때 우주로 방출하는 거는 처음에 바로 방출된 녀석이 예를 들어서 5%라고 한다면 나머지 65% 정도는 지구 대기에 의해서 방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70% 정도만 지구에 흡수가 되고요. 그 70%는 나중에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그 방출이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흡수됐다가 나중에 방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대기가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방출했는데 그럼 얘를 다시 지구에서 흡수를 했겠죠. 자, 이 흡수한 걸 다시 뭐 할까요? 다시 방출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구가 대기로 방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대기는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고 또 이때도 바깥으로도 방출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나가는 에너지가 7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여러분들 교과서 60쪽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꼭 별표를 5개를 치고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태양 복사 에너지 100%가 들어가는데 이때 30%는 지구에 흡수되지도 않고 반사가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70%는 이렇게 흡수된다. 어떻게? 지표로는 50%가 흡수되고 대기로는 20% 정도가 흡수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흡수한 에너지는요, 다시 방출이 되는데요.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는데 이때 지구 대기 때문에 무슨 효과가 발생해요? 온실 효과 발생하고요. 그래서 다시 흡수가 됩니다. 자, 이 흡수된 에너지를 다시 방출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70%로 복사 평형이 유지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61쪽 지구온난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첨부해준 동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EBS에서 그 다음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EBS 클립뱅크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영상에서 보면 우리 점점 가라앉는 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섬이 왜 점점 가라앉느냐? 바로 바다의 평균 높이, 해수면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바닷물이 올라오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당연히 그 북극과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많이 녹았기 때문에 바다의 수면이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를 보시면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의 증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61쪽에 있는 해보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지구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왼쪽 그래프는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도가 높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요. 지구 평균 기온입니다.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산화탄소 농도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봤는데 이 그래프를 비교해봤더니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 평균 기온을 높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가 아닐까라고 이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관계, 이미 우리 과학자들은 다 밝혀낸 관계를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평균 기온과 이산화탄소의 농도 사이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여러분들 교과서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기체예요. 자, 이러한 온실기체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하고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지표로 방출합니다. 따라서 뭐가 많아진 거죠? 온실효과가 더 극대화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지구는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게 되어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 개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는요, 온실 효과가 강화되면서 더 이제 심해져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서 육지가 줄어든다. 자, 그 다음에 기상이변이 일어난대요. 태풍이 많이 만들어지거나 가뭄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비가 많이 내린다거나 이런 것들 다 기상이변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생태계가 변한다. 생태계 파괴 이런 일들이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온실효과를 줄이면 되겠죠. 자, 온실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온실기체를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메테인 이런 친구들을요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에어컨도 최대한 자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고기 먹을 때 고기를 먹기 위해서 키우는 소 있죠? 이 소가 방구를 낄 때 나오는 메탄이나 이런 나쁜 가스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들이 또 이제 그 먹이로서 많은 식물들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식물들이 또 죽으니까 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그대로 있고요. 얘네가 방구를 뽕뽕뽕뽕 끼면서 또 메탄은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육식을 줄이는 것도 지구온난화를 막는데 한 방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복사평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63쪽에 있는 스스로 정리하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이랑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